서울 속 보물찾기, 외교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조선왕조의 기록 문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교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이에요. 의궤란 무엇이고, 외교장각 의궤란 무언지, 그리고 의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특별전 속 귀한 유물들과 함께 또랑또랑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의궤란 무엇인가? 의궤. 의궤는 의례의 괴범이에요. 의궤는 주요 국가 행사의 전체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여 후세의 본보기가 되는 책입니다. 현대적으로 풀면 의궤는 왕실의 행사 보고서이자 다음 행사에 참고하는 행사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책이에요. 의궤에는 행사의 추진 배경이나 업무 관련 논의, 관련 공문서 등 문자로 된 정보뿐 아니라 행사 장면이나 행사에 사용한 물건 등의 그림을 수록해 글자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전달합니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의궤를 제작하였으나 임진왜란 등 전란을 거치며 소실되어 현재는 17세기 이후에 의궤만 남아있어요. 조선왕조의 의궤에 담긴 방대하고 상세한 정보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조선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며 조선왕조 의궤는 이러한 장점을 높게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왕조 의궤는 목적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 만들어졌는데 왕이 있는 어람용 의궤와 관련 기관과 전국의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한 분상용 의궤예요. 아무래도 왕이 열람하는 어람용 의궤의 만듦새가 분상용 의궤에 비해 여러모로 빼어난데 어람용은 비단으로 표지를 만들고 노쇠로 책을 묶은 반면 분상용은 삼배로 표지를 만들고 쇠로 책을 묶었고 어람용은 하얀 비단 위에 제목을 써 표지 위에 붙이지만 분상용은 제목을 표지에 직접 적습니다. 어람용 의궤와 분상용 의궤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람용은 고급 종이에 화원이 붉은 선을 그어 글자가 들어갈 자리를 만든 후 글씨 담당자가 단정한 해서체로 글을 적었고 분상용은 일반 종이에다가 줄을 새긴 나무틀에 먹을 바르고 찍어 글자 자리를 만든 후 어람용에 비해 편하게 글씨를 적었어요. 또한 어람용 의궤는 대개 화원이 하나하나 정성껏 그렸지만 분상용 의궤는 대개 반복되는 인물은 나무에 새겨 찍었습니다. 둘, 외교장각 의궤란 무엇인가? 창덕궁의 후원에는 네모난 연못 곁에 들어선 2층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며 지었는데 1층은 규장각, 2층은 주암루라 부릅니다. 규장각은 왕립도서관이자 학술 및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외교장각은 바깥의 규장각이며 규장각에서 보관하던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강화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강화도는 한강 하류에 있어 평시에 도성 한양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전시에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유리한 곳으로 생각되었어요. 강화도에는 고려시대에 몽골군을 피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을 때의 궁궐터인 사적 강화 고려공지가 있는데 강화 고려공지는 조선시대에 왕위 행차 시 머무는 강화행궁과 강화도를 관리하는 광화유수부의 영역으로 활용되었고 국가기관이 들어서서 강화도에서도 특히 안전한 이곳에 조선왕실은 외교장각을 건립하였습니다. 안전에 안전을 기한 외교장각에 보관한 의궤가 바로 외교장각 의궤예요. 외교장각 의궤는 왕립도서관소장 의궤이기에 왕을 위해 제작한 어람용 의궤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보관을 위해 강화도로 넘어온 외교장각 의궤는 예상하지 못한 순환을 겪어요. 1866년 조선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공격하는 병인 양요가 발생하며 건물들은 불타고 외교장각은 약탈당합니다. 이때 약탈당한 외교장각 의궤는 프랑스로 넘어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보내지고 그 후 긴 기간 잊혀졌던 외교장각 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한 고 박병선 박사에 의하여 1975년에 그 존재가 알려져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오랜 협의 끝에 2011년 외교장각 의궤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하에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외교장각 출신이 아닌
의정부, 예조 등 주요 관청과 지방사고에 소장되었던 조선왕조 의궤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등 다양한 장소에 나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셋, 의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을까? 조선왕조 의궤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책례, 문효세자 책례도감 의궤. 1784년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의 과정을 주관기관인 책례도감에서 기록한 의궤예요. 책례도감 의궤 속 거북이는 왕세자로 책봉되며 받는 옥도장, 옥인입니다. 의궤 속 옥인과 문효세자가 실제로 받은 옥인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모습이에요. 혼례, 경종 단위왕후 가례도감 의궤. 1696년 당시 세자였던 경종과 단위왕후가 결혼하는 가례의 과정을 주관기관인 가례도감에서 기록한 의궤입니다. 전시 속 가례도감 의궤의 펼쳐진 면에는 왕세자가 신부를 친히 맞이하는 친형의례의 절차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장례, 효종 국장도감 의궤. 1659년 세상을 떠난 효종의 장례 과정을 주관기관인 국장도감에서 기록한 의궤입니다. 효종의 발인행렬이 그림으로 실려 있어 조선시대 왕의 장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례, 현목수빈 장례도감 의궤. 1822년 세상을 떠난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친어머니인 현목, 수빈의 장례 과정을 주관기관인 장례도감에서 기록한 의궤입니다. 제사에 사용한 제기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시공간에 어진박물관 소장체기를 함께 진열하여 견주어 볼 수 있어요. 보기, 단종, 정순왕후 보기, 부묘도감 의궤. 1698년 숙종체위 때 단종과 정순왕후를 왕과 왕후로 복위시켜 종묘의 신주를 모시는 과정을 주관기관인 부묘도감에서 기록한 의궤입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신주가 종묘로 향하는 행렬이 그림으로 실려 있어요. 궁궐채건, 서궐, 영건도감 의궤. 1829년 경희궁의 큰 불이나 1830년부터 1831년까지 재건축한 과정을 주관기관인 영건도감에서 기록한 의궤입니다. 경희궁은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며 정각들이 대부분 헐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각종 건물이 들어선 까닭에 궁으로서의 자취를 많이 잃었는데 서궐 영건도감 의궤에 집경당, 회상전 등 재건한 건물들의 그림이 실려 있어 당시 경희궁의 모습을 추측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번 특별전에는 경희궁의 전경을 그린 서걸도안이 출품되어 서걸 영건도감 의궤 속 집경당과 회상전을 서걸도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의궤와 서걸도안 속 집경당과 회상전의 모습이 약간 달라 서걸도안은 경희궁에 불이 나기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요. 건물 수리, 영령전 수계도감 의궤. 1667년 종묘에 있는 영령전을 수리하여 고친 내역을 주관기관인 수계도감에서 기록한 의궤입니다. 공사 참여 인원들이 품삯으로 쌀과 배를 받은 내역이 적혀 있어 흥미로워요. 어진모사, 세조, 영정모사도감 의궤. 1735년 세조의 영정을 옮겨 그린 후 봉안하는 과정을 주관기관인 영정모사도감에서 기록한 의궤입니다. 이때 모사한 세조영정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세조영정의 1735년 모사본을 1935년에 김은호가 옮겨 그리며 남긴 밑그림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있어 세조의 얼굴이 어땠는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친경, 친경의궤. 1739년 영조가 행한 친경의례의 과정을 주관기관인 예조에서 기록한 의궤입니다. 친경의례는 임금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올린 후 친히 밭을 가는 의례로 백성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하였어요. 친경의궤에는 친경의례 때 참석자들의 배치도도 실려 있습니다. 왕이 친히 밭을 갈 위치와 쟁기로 5번 밀면 된다는 내용이 친절히 나와 있어요. 이처럼 조선왕조 의궤에는 조선왕실에서 진행한 갖가지 행사에 관한 다채로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궤는 우리에게 기록의 소중함을 잘 알려줘요. 정성 들여 만든 어람용 의궤를 안전을 기한 외교장각에 보관하였다는 점은 조선이 기록의 소중함을 잘 아는 품격 있는 국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록은 외교장각 의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고 박병선 박사처럼 이를 찾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더욱 빛나요. 오늘도 저의 작은 소중한 기록을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가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